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무안공항의 대참사. 어, 정말 비극적인 사고고요. 이번에 이제 사망한 희생자들에게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요. 이 사건이 너무도 기이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에, 이게 촬영 영상이 이제 공개되면서 더더욱 이제 의혹이 정폭이 됐고, 또 공교롭게도 MBC 화면에서 뭔가를 암시하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그 이슈랄까, 이 의혹이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화면에 이제 이런 게 나타났었죠. 탄핵 관련 8.17, 요게 1초도 안 되는 시간 반짝하고 나왔다가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에 왜 이런 게 나왔을지 그 알기 힘든 이런 모양, 엔비디아, 뭐 자동차, 카카오, 애플도 있고요. 그리고 무한대 기호도 있고, 이런 이모티콘 혹은 이런 그 로고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고, 또 오른쪽에 가면 배추가 있고요. 뭐 등등. 배추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한동훈이라는 이름도 있고, 광복이란 큰 글씨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MBC 측에서도 이걸 시원하게 지금 말해주지 않고 있고, 이게 지금 거대한 의혹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탄핵 관련 8.17 이거거든요. 탄핵 관련 8.17. 자, 이걸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사고가 났던 무안공항 그 주변이거든요. 여기 보면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여기가 집원 주소가 8.17이에요. 똑같죠? 8.17, 8.17. 그리고 무안국제공항, 여기는 도로 815선입니다. 815선입니다. 815선. 한국이 추락 지점인데요. 815 광복이죠. 왼쪽에 이 광복하고 이렇게 하면 더 낫겠네요. 왼쪽에 광복하고 여기 815가 일치하고, 여기 탄핵 관련 817하고 여기 집원 주소가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카카오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저 네티즌 분석에 따르면 이런 것도 그 현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 비슷한 것들이 있다고 지금 나타나 있어요. 거기 공항 주변에 그 가게들, 뭐 업소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거 다 연결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거기서도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보기에 따라서 다소 이제 무리한 주장일 수도 있지만 상당한 설득력을 얻는 추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광복이란 단어는 사실 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갖는 단어고, 현재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민한 주제가 바로 탄핵인데요. 탄핵 관련 8.17이 이렇게 떡하니 나왔다. 그리고 뭐 뭔가 그 뜻을 알 수 없는 이런 이상한 기호와 로고와 이모티콘이 나왔다. 이것은 일종의 무슨 시그널, 어떤 암시를 하는 게 아닌가, 일종의 난수표 같은 게 아닌가, 이것을 해석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요 지금 이 화면이 떴죠. 이 화면을 보고 와, 어떤 사람은요 뭐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는데 알만한 사람들은 알죠. 이 화면이 결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죠. 뭔가를 이렇게 세팅한 상태에서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흔들렸지만 그 뒤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여기 이제 피사체를 따라가잖아요. 딱 그 시각, 오직 이 사람만 찍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이제 이게 처음에는 MBC 자체적으로 찍은 것으로 이제 알려졌었는데, MBC에서 논란이 되자, 이게 음모론이 일어나자, MBC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거기 현지 주민이 찍어서 제보를 해준 것이다. 그게 바로 이 이건영 씨라는 사람인데요.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영상 촬영 목격자. 이분 이야기 들어보면요,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했다, 뭐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자기가 이쪽에 대해서 워낙 이렇게 빠삭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촬영할 수 있는 지점으로 뛰어 올라가서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하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죠. 이거 보시는 것처럼 요 화면부터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촬영을 참 잘했어요. 각도도 좋고 구도도 좋고. 자, 이런 게 지금 나타나면서 이 도무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나요? 자, 이 일은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갖고 뭔가 계속 어떤 의문 제기와 함께 추적 조사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저는 아까 그 영상, 그 동영상이 있죠. 그 동영상에서 가장 그 말이 안 되는 게 거리라고 제가 벌써 말했잖아요. 저도 이 촬영을 많이 해본 사람이고 영상을 많이 만져본 사람이라 저런 것을 사실 전문가 수준으로 아는 사람인데, 그 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저런 화면이 과연 나올 수 있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알기가 힘들었어요. 그죠? 뭐 바로 앞에서 찍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저는 한 500m 정도 떨어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만큼은 아니고 한 300m 떨어졌다라고 나왔습니다. 300m 밖 옥상에서 충돌 장면 촬영한 목격자, 사우나 같은 열기가 느껴졌다. 그러면서 여기 관련 뉴스가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본인이 찍었는데 그 거리가 한 300m 된다. 200 내지 3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씨가 촬영한 영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0m, 300m 같으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러분이 직접 오늘 한번 실험해 보시죠. 한 200m 바깥에 있는 피사체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화면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움직이는 화면이 꽤 크다 해도 상당히 이제 그게 찍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또 흔들립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스마트폰이 어떤 스마트폰인지 몰라도 지금 시중에 팔리는 최상의 하이엔드 스마트폰이라도 그 영상을 정확히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영상은 너무도 정교하게 잡았거든요. 잘 잡았다, 잘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화질 자체는 방송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ENG 카메라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송국 카메라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화질에 어떤 변조를 가했을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게 석연치가 않습니다. 석연치가 않아. 특히나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치되는 게 도대체 몇 개입니까? 817이 거기 또 817 나타났고, 탄핵 관련이 여기 왜 떴습니까? 광복 815 거기 또 815 있잖아요. 한동훈은 또 왜 떴어요 여기? 제가 오늘 그 방송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배경에는 노무현의 개인적인 인기보다도 북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충격적인 스카이 데일리의 뉴스가 있었죠. 김대중이 이제 북을 방북했을 때 평양 순안공항에서 이제 같이 승용차를 타고 뒷자리에 같이 앉았죠. 거기서 주고받은 대화가 이게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이제 알려졌겠지만 아닙니다. 이걸 감청한 게 미국입니다. 와, 정말 무섭습니다. 미국이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 둘의 대화를. 그게 나중에 이제 이게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거를 주한 베트남에 있는 주 월남 공사, 지금은 고인이 된 사람인데 애국심 투출하고 반공정신 투출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대식 씨인가 그럴 텐데요. 그 사람에게 공사였습니다. 그게 월남에. 그 사람에게 미국 정보 당국이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자료를 주죠. 그런 일련의 내용들이 스카이 데일리에서 보도가 나갔어요.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노무현을 대통령 만든 데 있어서는 김정일의 작품이다라는 게 거기 나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대화가 이런 거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누굴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김대중이 호남 출신 중에 한화갑이나 정동영을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노무현 어때요? 노무현으로 가시죠.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그러면 김대중이 노무현은 영남 출신인데다가 아직 인지도도 높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김정일이가 목소리 언성을 좀 높이면서 그 사람은 그 부친이 호남 출신이고 출신 성분도 좋습니다. 그 처가 쪽으로 출신 성분 좋다는 이야기하면서 틀림없이 된다는 식으로 또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어쨌거나 나중에 이제 노무현이 이제 떡하니 등장했고 처음에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처음에 제주도에서 시작했죠. 그 경선의 레이스를 말이죠. 두 번째 했던 게 울산이었거든요. 제주도에서는 한화갑이 1등 했어요. 한화갑이. 그런데 울산에서는 놀랍게도 울산 돌풍이라 그러죠. 노사모들이 그 당시에 벌써 일부 있었고요. 바보 노무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요. 거기서 울산에서 1위를 노무현이 합니다. 그때부터 노무현 돌풍이 이제 일어나죠. 근데 그거는 순수하게 노무현의 개인기로 알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저는 의심했죠. 물론 옛날부터도. 왜냐하면 노무현 당선 자체를 부정선거로 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부산대 철학과 교수 최우원 교수 아닙니까?
그분 정말 10년 이상 뭐 엄청난 노력을 하고 투쟁을 했죠. 그렇지만 세상 모두가 외면했기 때문에 외로운 투쟁이 되고 말았죠. 처음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미 뭐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5년 지나버리면 뭐 대통령도 이미 다른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정 소송을 뭐 하려고 뭐 노력을 했었고요. 장외 투쟁도 했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분은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인물로 낙인 찍혀가지고 부산대 교수였었는데도 거기서 그냥 파면되고 말았죠. 어마어마한 어떤 피해를 입었던 장본인이죠. 그분이 최근에 보니까 미국으로 이제 정치적 망명을 가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최우원 교수가 우리나라 이 부정선거 역사에 있었어요. 그야말로 그야말로 선구자 같은 존재죠, 그분이. 자, 그분은 노무현이 당선이 무효다, 잘못되었다.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전자개표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 노무현이 당선될 때는 이 사전 투표가 없었어요. 본투표 딱 하루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전자개표기로 불리는 투표지 분력이 뭐 어쨌거나 종전의 방식이 아닌, 수개표가 아닌 어떤 방식이 등장합니다. 그 과정에 이제 드디어 북의 농간 개입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부정선거 조작단들이 등장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쫙 실려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처음에는 노무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대중으로서도 그 대북 송금건도 있고, 대북 불법 송금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걸려 있고 나중에 정권 넘어가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김대중, 그리고 이해찬, 그리고 박지원, 그리고 신건 당시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엄청난 음모를 꾸몄다, 부정선거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정선거의 맥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까지 왔다. 그 사이에 조혜주 등이 등장했고요. 조혜주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조혜주가 그 당시에 전산과장이었습니다. 전산과장. 그 사람이 선거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는데 1등 공신이죠, 그 내부에서는. 근데 조혜주가 없었더라면 그것도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조혜주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조혜주가 언제까지 옵니까? 문재인 때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 그 사이에 또 양정철 나타나고 뭐 이건영 나타나고 이런 어떤 부정선거 이제 주장자들에 의하면 소위 그 방면에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 고리, 그 브로커, 그 카르텔, 그것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때까지는 수개표였었고, 그때까지는 뭐 그런 대로 나름대로 무결성을 약간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노무현 때부터는 대한민국의 선거가 제대로 된 게 과연 있었겠느냐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너무도 많은 정황이 있고 증거가 있거든요. 그걸 고려하게 되면은 이번에 이건 탄핵 사태, 그리고 지난 4.10 총선, 그 앞에 4.15 총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선거였었나? 실제로 또 지난 대선 같은 것도요, 충격적이죠. 그것도 사실은 겨우 이겼잖아요. 여론조사 지지율 봐서는 10% 이상 이겨야 되는데 겨우 이겼단 말이죠. 그런 것들 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이 말이죠, 지방선거는 잘 손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방선거는. 근데 국회의원 선거, 권력하고 관계되는 대선이나 이 지방선거는 빼고 이 총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야료를 부렸다, 뭔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표를 움직였다라는 것이 정말 충격적인 정황이고 의혹이 지금 살아있는 거죠. 자, 그런 것을 고려하게 되면은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일이 터졌고, 왜 이 무안공항에서 그런 대참사가 터졌고, MBC는 왜 또 이 시기에 이런 걸 순간적이지만 노출시켰느냐. 정말 이것은요, 정치권에서 가만히 있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 저는 음모론자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이 왜 탄핵 관련 8.17이 왜 뜨는 거야, 여기. 광복이 갑자기 이거 왜 떴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무안공항에 이게 다 있네. 광복도 있고 8.17도 있고, 그리고 요 주변에 있는 요 이모티콘 혹은 로고, 이런 아이콘들, 이런 것들이 왜 그 주변에서 확인된다라고 합니까? 그 가게에서. 한동훈은 왜 또 이름이 또 나와 있습니까? 뭐 등등 생각하면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